굿모닝 OBS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고요. 현재 시각 8시 1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특별한 손님과 함께 아침의 문을 열어봅니다. 굿모닝 초대석. 저희 굿모닝 OBS가 작년 3월 말에 시작이 됐고요. 이제 최진만 기자랑 같이 한 지 한 100일 정도 됐잖아요. 예. 오늘 역대급으로 많은 분들 오셨어요. 카메라도 많이 들어오고 예. 이렇게 지자체 장님들 두 분이 같은 스튜디오에서 얘기하는 거는 상당히 드문 일인 것 같거든요. 그렇죠. 보통 네. 이제 선거를 앞두고 맞아. 이제 어떤 그 여야 대결 이럴 때는 맞아, 모르겠는데 맞아. 이렇게 무게감 있으신 두 분 모셔서 네. 꽉 차고 영광입니다. 그러니까요. 네. 제가 한 분 한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경기도 용인시 이상일 용인시장님 그리고 한 분 더 직접 소개해 주시죠. 우리 왼쪽에 있는 네. 우리 광주시장 그 방세환 시장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제가 알기로 네. 이상일 시장님이 형님이시죠. 예. 그렇죠. 먼저 인사를. 네. 우리 최진만 이윤아의 굿모닝 OBS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평소에 존경하고 선거 때도 저희들이 협력을 해서 양도시를 발전시키자고 의기투합을 했는데 네네. 정말 광주시를 잘 이끌어주고 계시는 방세환 시장님 모시고 우리 용인과 광주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네. 이렇게 스튜디오에 나왔습니다. 많은 네.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우리 방세환 시장님도 한마디 해주시죠. 근데 오늘 이렇게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와주셔서 감사하죠. 우리 또 평소에 존경하는 우리 형님 또 이상일 시장님 또 이렇게 또 한 자리에서 이렇게 또 양시의 관심사를 또 논의할 수 있게 돼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광주시와 용인시의 처인구는 우리 이제 팔당 식수원이 있는 이제 경안천 국가천으로 있는 경안천이 흐르고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네. 무엇보다도 그런 그 국가적인 사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피해 지역이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같은 관심사를 가지고 풀어내야 될 그런 숙제들이 많기 때문에 네. 오늘 이 자리가 더욱 뜻깊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예, 고맙습니다. 아까 스튜디오 오실 때부터 두 분이 친분이 좀 있으시더라고요, 그죠? 예. 그 뭐 이 자리를 빌어서 두 분 서로 평소에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한 말씀씩만 좀 해주십시오. 예, 사실은 이제 같은 정당 소속인데다가 예. 또 큰 도시의 시장으로서 일을 하기 때문에 서로 얼마나 힘들지 그리고 또 얼마나 또 도시를 발전시켜야 하는 그 책무가 큰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네네.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선거 때 우리 방세환 당시 후보님이시죠. 후보님이 또 제 선거 사무실에 오셔가지고 그때부터 오늘의 주제가 될 예. 경강선을 네네. 경기도 광주에서 용인까지 연장하는 걸 함께 힘을 모아서 해보자 이런 취지로 만나서 저희들이 또 그 당시에 후보들끼리 공동으로 공약 발표도 하고 네네네. 이렇게 하면서 특별한 또 친분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지방선거 때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2년 전에. 네, 2년 전에. 우리 시장님도 한 말씀 해주세요. 예, 우리 저 이상일 시장님 이렇게 뵈면 그 이제 과거에 이제 국회의원도 하셨고 또 이제 또 TV 패널도 하시면서 이제 TV에서 뵙는 일도 더 많았고 네, 또 우리 기자 또 출신이시죠, 또. 네, 네. 그래서 또 우리 또 이제 그 전에 이제 오세훈 서울시장 이제 보궐선거 때도 이제 그때도 뵙고 그렇게 하면서 당의 입장에서도 항상 늘 이렇게 저를 챙겨주시는 모습을 보여주셨고 네. 그리고 대통령께서 당선인 시절에 용인에 이제 중앙시장을 방문하셨어요. 그때 이상일 시장님이나 저나 이제 후보자 신분이었는데 그 뒤에서 떠밀다시피 그래도 대통령 옆에 서서 사진도 찍혀야 된다 이렇게 챙기고 그렇게 해주실 정도로 상당히 그 제가 늘 감사하게 생각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과정에서 이제 또 우리 경강선 연장 관련해서 그렇게 또 공동 또 합의문도 만들어내고 네, 그렇게 네. 하면서 지금 하나씩 지금 풀어나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제가 또 이상일 시장님한테 또 많이 배워야 된다 이런 생각을 네. 갖고 있습니다. 네. 늘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자리 배치가 중요하죠. 네. 기자님도 그런 거 워낙 익숙하시니까 또. 예. 네. 아니 그러니까 두 시장님을 어떤 교집합 그리고 다리를 놔준 게 바로 이 경강선 연장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오늘 주제이기도 하고요. 네, 네. 예. 먼저 우리 청취자분들이 경강선 들어보신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또 처음 들으시는 분들도 네. 계시거든요. 어떤 선인지 좀 먼저 설명해 주세요. 사실은 경강선은 우리 방세환 시장님이 설명을 더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예, 왜냐하면 이게 이제 성남에서 지금 판교에서
광주를 거쳐서 여주까지 가는 선이거든요. 네. 아직 용인은 그 연장이 안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우리 방세현 시장님 훨씬 잘 아시고 경강선은 광주나 성남 발전에 매우 중요하고 또 올곶에서 판교까지 거기도 경강선에 해당하는데 네네. 지금 공사가 진행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주에서 광주, 성남, 판교, 올곶 여기까지 이어지게 되죠. 네네. 그러면 나중에 인천 가는 것도 편해지는데 우리 방세현 시장님이 좀 더 설명하시면 좋을 네. 것 같습니다. 네. 아니, 아무래도 저희가 이제 철도 사업이 됐던 이제 도로 사업이 됐던 사실은 시작점과 꼭지점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번에 경강선 연장 사업은 이제 용인의 남사가 이제 꼭지점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저희는 어떻게 보면 중간 지점에 있는데 물론 광주시 입장에서 매우 중요한 그런 이제 우리가 이제 태전 고산지구라 그래서 그쪽 지역만 해도 지금 광주시 40만 인구 중에 한 7만 인구가 자리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제 인구가 팽창하고 도시 구조가 이렇게 확대되면서 상당히 그런 운송의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제 마침 또 이상희 시장님하고 이제 이 부분을 갖다 고민하고 같이 풀어내려고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광주시 입장에서는 그 원래는 당초에 요즘 뭐 SNS에 그걸 들고 이렇게 피켓을 들고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왜 네. 과거에 삼동역에서 용인으로 뺀다고 그러더니 왜 갑자기 광주역으로 바뀌었냐 예. 얘기도 하는데 그거는 어차피 모든 것은 타당성 조사 과정에서 경제성이 나와야 되는 거고 네. 결국 그것이 BC값인데 BC값이 그 삼동에서 던지니까 한 뭐 0.84 정도 나오고 광주역에서 던지니까 이제 0.92 정도가 나오고 BC값도 상당히 높고 네. 또 사업비도 광주역이 더 좀 낮게 나왔고 그래서 그런 사업성이라든가 경제성 여러 가지 측면에서 광주역을 택했던 거고 또 광주역이 이번에 또 역세권 개발을 통해서 광주시가 그동안의 규제로 인해서 아주 꽉 막혀 있던 웨딩홀 하나 없는 그런 아주 진짜 수도권이면서도 저 진짜 변방만도 못한 그런 도시 구조를 갖고 있던 걸 이번에 끌어올리는데 끌어올리는 과정에서 경강선 연장 사업의 꼭지점이 광주역이라는 거고 그 또 남사 역시도 또 지금 반도체 클러스터가 지금 상당히 중요한 지금 몫을 차지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네네. 그 부분에 있어서도 같이 풀어나가야 되니까 그런 인력 뭐 수급이라든가 그런 예. 측면도 있고 그래서 지금 저희가 열심히 더 뛰고 있습니다. 네. 근데 제가 중요한 거는 우리 이상일 용인 시장님을 많이 의지하고 있다는 거죠. 저도 의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지금 듣고 계신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좀 간략하게 네. 좀 한번 좀 설명을 좀 네. 드리죠. 그 네. 경강선 같은 경우는 이제 성남 판교에서 여주까지 연결하는 네. 철도고 네. 이제 두 시장님이 오늘 1시간 동안 말씀해 주실 이 경강선 연장은 경기 광주에서 그 용인 남사까지 네. 쭉 네. 내려오는데 네. 거기에 에버랜드 네. 그리고 송담대역 지나고 그리고 그 반도체 특화 신도시 용인 첨단 시스템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네. 거기를 지나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예. 이제 확정이 되면 라인을 좀 더 구체화해야 되는데 대략 그런 생각으로 지금 연장을 추진하고 있고요. 예. 우리 용인 특례시와 경기도 광주시가 지난해 공동으로 용역을 줬습니다. 그래서 예. 지금 방세현 시장님 말씀하신 대로 경기 광주역에서 용인으로 남사까지 이렇게 끌어내리는 그 비용 대 편익값, BC값이 보다 잘 나왔습니다. 네. 0.92가 나왔는데 이제 경기 광주시의 삼동역에서 남사까지 하는 건 0.84. 그런데 이제 우리 방 시장님 말씀하신 대로 사업의 타당성이 네. 더 높게 나왔고 사업비도 좀 광주역에서 연장하는 것이 더 적게 들고 또 이용객 수는 더 많은 걸로 추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네네. 이 경강선 연장을 경기 광주역에서 용인의 남사까지 이렇게 연장하는 걸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했고 네. 3월 25일 대통령께서 용인 특례시청에 오셔서 민생 토론회를 했습니다. 네네. 그때 대통령 말씀으로 경강선 연장을 꼭 지원하겠다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어요. 대통령 선거 때 사실은 제가 대통령 공약으로 넣은 사항이고 예. 네, 그리고 대통령께서도 본인의 공약 의지를 실천하시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보여주셨고 우리 용인은 이동 남사읍에 220만 평에 해당하는
첨단 시스템 반도체 국가산업단지가 조성이 됩니다. 네. 삼성전자가 향후 20년 동안 360조 원을 투자를 합니다. 용인의 올해 예산이 추경까지 다 포함하면 특별회계까지 포함해서 3조 3천억이 좀 넘거든요. 그러니까 용인 100년 예산에 버금가는 투자가 이루어지고 예, 예. 거기서 일할 근로자가 지금 직접 일하는 근로자가 10만여 명 이렇게 지금 추정이 되고요. 간접 고용 효과는 190만 명이고요. 그로 인해서 지난해 11월에는 이동읍 국가산단 바로 위쪽으로 북쪽으로 이동읍 69만 평에 1만 6천 가구 3만 8천 명이 살게 되는 신도시 반도체 특화 신도시 조성 발표가 또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네. 많은 인구가 이제 유입될 걸로 예상되기 때문에 교통수단을 확충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예. 용인 처인구는 지금 지하철이 오기 때문에요. 경기도 광주역에서 지하철을 꼭 뚫어서 용인 남사까지 연장하면 화성 동탄에서 청주공항까지 가는 수도권 내륙선이 있습니다. 네. 거기하고 접속을 하면 교통 연계 효과가 매우 커진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저희 우리 경제뉴스에서도 예. 그 반도체가 우리나라 수출 10%뭐 차지한다 이런 얘기했는데 어떻게 보면 그거에 또 큰 뭐 어떻게 보면 기폭제가 될 수 있는 지역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경기도 같은 경우는 그야말로 우리나라를 먹여 살리는 이제 반도체의 수출 도시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현 정부에서 발표했지만 지금 반도체 관련 투자 규모가 622조 원입니다. 그중에 502조 원이 용인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삼성전자 360조 원, SK 하이닉스 122조 원, 온삼의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네네. 그다음에 41년 전에 삼성전자가 대한민국에서 반도체를 제일 먼저 시작한 곳이 또 용인의 삼성전자 기흥 캠퍼스입니다. 거기가 차세대 반도체 기술을 연구하는 미래연구단지로 거듭나는데 네. 거기에 또 20조 원 투자가 이루어지거든요. 예. 반도체는 국가의 미래 경쟁력과 직결된 산업이기 때문에 또 속도가 생명이기 때문에 반도체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네. 반도체 인재들이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는 공간과 교통수단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네네. 그래서 경강선 연장이 중요하다. 오늘 이게 결론인 것 같습니다. 요 얘기를 저희가 하고 있는데 와 이런 두 분의 콜라보레이션 너무 좋네요. 두 분이 같이 나오시다니 이런 댓글도 있고요. 경강선 연장 꼭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두 분 출연 같이 하시니까 보기 너무 좋은데요. 이런 댓글들 지금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오늘 요 얘기를 조금 더 자세히 해볼 텐데 아까 그 광주 삼동역에서 경기 광주역 이제 변경이 됐다. 요거는 왜 그런 거예요, 시장님? 좀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삼동역에서 뽑을 때는 이제 BC값이 네네. BC값이 이제 0.84가 나왔었어요. 사업성을 이제 얘기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 저희가 이제 용인시하고 이제 공동 이제 용역을 줬습니다. 그래서 좀 더 디테일하게 해서 좀 속도감도 내고 또 중앙부처의 또 그런 어떤 저 명분 또 내지는 우리가 이제 확실한 저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이제 용역을 줬는데 네. 거기서 보니까 광주역에서 했을 때는 그 BC값이 0.92가 나온 거죠. 그러니까 네. 상당히 우리 생산성 효과가 좀 높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광주역으로 또 했고 또 저희가 앞으로 이제 광주시 입장에서는 광주역이 어떤 플랫폼 역할을 해서 광주역에서 저희가 지금 수서 광주 철도도 있고 네. 위례 삼동선도 있고 그리고 이제 GTX D 노선도 있고 이것이 결국은 다 이제 광주역을 거치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요. 또 네, 거기 네. 주변에 이제 그 광주 역세권 개발을 하면서 좀 저희가 거기서 분석해 본 경제 효과는 한 2조 정도를 보거든요. 그럼 저희가 지금 1년 예산이 연말에 추경 통틀어면 한 2조 나오거든요. 그럼 예. 우리 시 예산에 버금가는 그런 유발 효과를 갖고 오는 것이라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도 상당히 이쪽이 좀 더 그 광주역이 또 탁월하다 이렇게 보고 또 사업비도 이렇게 해보니까 한 그 2조 한 3,700 정도인데 그게 훨씬 적어요. 네. 한 1,000억 정도가 광주역에서 빠지는 게 더 작게 나왔습니다. 다만 시민들이 우려하는 게 자꾸 태전 고산 이쪽 분들이 자꾸 요즘 이제 저한테 약간 이제 좀 디스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네.
분명한 거는 저희가 광주역에서 태전을 거쳐서 태전역이 있고 그리고 이제 양벌역 거쳐서 모연을 통해서 이렇게 간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전혀 걱정할 일이 없다. 이런 말씀을 이 자리에서 분명히 좀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사업을 빨리 추진을 해서 확보해내는 것이 중요한 거지 이것을 뭐 용역이다 그동안의 계획이다 계획이라는 게 몇 번씩 다 틀어지기도 하고 덮이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제가 또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그래도 우리 또 용인의 이상일 시장님이 계시니까 또 우리 든든한 시장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좀 더 믿고 같이 이걸 잘 풀어가면 네. 그것이 결국은 팔당 상수원으로 인해서 경안천 유역에 그런 불합리한 그런 규제 속에 있던 시민들에게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계기도 함께 이루어진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용인하고의 이런 사업들이 진짜 매우 중요하고 반드시 이루어질 사업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제가 조금 보충 설명드리면 네. 지금 이거는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을 시켜야 사업이 현실화되거든요. 아, 그렇죠. 네네. 예. 그런데 비식값이 덜 나온 쪽으로 하면은 반영되기가 쉽지 않은 측면. 그러니까 비식값이 잘 나와야 되는 거죠. 예. 그래야 현실화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래서 광주역이 그런 고민 끝에 이제 선정된 걸로 알고 있고 네네. 지난 민선 7기 때 경강선 연장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에 그때 엎어졌었죠. 예. 이제 민선 7기 때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이 2021년 7월에 수립이 됐는데 네. 그때 반영이 안 됐거든요. 그때는 또 안성까지 이제 가는 그런 노선이었는데 비식값이 잘 안 나왔기 때문에 반영 안 됐는데 이번에는 방세환 시장과 저가 좀 비식값이 가장 잘 나올 수 있는 걸 연구를 했고 그걸 공동 용역을 줬고 그중에 이제 비식값이 높게 나온 0.92면 꽤 높게 나온 겁니다. 네, 네. 근데 그러면 지금 5차 철도망 계획이 내년에 수립될 걸로 예상되는데 반영될 가능성이 커졌다. 그러면 사업이 현실화 될 수 있다. 아무리 좋은 구상이라도 현실화가 안 되면 소용이 없는 거니까요. 그렇죠. 네, 네. 비씨값이 뭔지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또 문자 주셨는데. 그러니까 예. 우리말로는 비용 대 편익입니다. 그렇죠. 예. 투입하는 비용 대비 그러니까 이로운 타당성? 효과가 예. 얼마나 큰가를 이걸 예. 객관적으로 이제 따지죠. 그러면 사업을 할 때 들어가는 그 비용들이 꽤 크잖아요. 철도 그렇죠. 사업은 또 지하철로 가기 때문에 예. 그 비용이 얼마나 추정되고 그러면 위치에 따라서 사업비가 달라진단 말이죠. 그다음에 그러면 이용객 수는 얼마나 될까? 이런 것까지 다 이제 추정을 해서 계산을 하기 때문에 이거는 시가 그냥 주먹국으로 할 수 없고요. 네. 전문가들에게 용역을 줘서 굉장히 객관적인 어떤 타당한 근거를 가지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요. 그 용역 결과를 믿고 저희가 판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아니 지금 시장님께서 용역 말씀하셨잖아요. 네. 근데 이 용역 비용이 한 1억 8천만 원 정도 든 걸로 확인이 됐는데 그 용인시랑 광주시랑 6대4 비율로 했다고 해요. 그 네. 용인시에서 더 많이 원하는 사업이다. 이렇게 봐야 돼요. 네, 용인시 입장에서는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용인 특례시의 처인구가 예. 이제 인구가 30만 명을 돌파하게 될 텐데 지하철이 없어요. 그리고 용인 면적의 처인구는 79%입니다. 네. 예. 게다가 말씀드린 대로 이동 남사읍에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그것도 비메모리 반도체 중심입니다. 대한민국이 메모리가 강하지만 이제 비메모리 분야를 더욱더 육성하겠다는 취지여서 삼성전자가 정말 막대한 용인 100년치에 해당하는 예산을 투자를 하는 이 상황에서 네. 게다가 이동읍에 69만 평의 또 반도체 특화 신도시가 조성되는 상황, 또 그 부근에 멀지 않은 곳에 SK 하이닉스가 122조 원을 투자해서 126만 평의 또 반도체 클러스터를 만들고 있거든요. 네네. 이런 것까지 염두에 둔다면 철도는 용인에 꼭 필요한 상황이죠. 게다가 송탄 상수원 보호구역을 최근에 평택시장님하고 해제하기로 사인했고 내년에 완전히 해제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용인 면적이 거의 11%입니다. 오산시 면적의 2.5배, 과천 면적의 오산시 면적이 1.5배, 과천 네. 면적이 2.5배인데 거기에 이제 기업들이 많이 또 입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민들도 또 신도시, 미니 신도시도 만들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걸 염두에 둔다면 지하철망이 용인에 꼭 뚫려져야 된다. 처인구에 네, 이런 네. 판단을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알겠습니다. 들으시는 분들께서는 이제 처인구라고 그래서 용인의 한 일부분만의 문제 아니야? 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게 아니셨습니까? 지금 이제 기흥구 수지구에는 지금 지하철이 다니고 있거든요. 예. 처인구는 지하철이 안 다니고 있고 용인 면적이 서울의 98%입니다. 네. 그래서 지하철망을 촘촘히 저희들이 깔고 또 연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처인구의 수건 사업이 또 경강선 연장이고 경강선 연장의 이제 타당성은 훨씬 커진 상황입니다. 반도체 국가철도의 성격을 가지고 있거든요. 네, 네. 알겠습니다. 문자로 어떤 분이 왜 그 지자체장님들끼리 그 예산 이런 문제 때문에 서로 경쟁 많이 하시는데 이게 뭔가 협치하는 모습 보니까 너무 보기 좋은데요. 이런 문자도 또 들어와 있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네. 예, 제가 한 말씀만 드리면 네. 그 이제 국가 하천으로 돼 있는 이제 경안천의 이제 발원지가 용인의 호동에서 발원해서 그게 한 49.5km 정도가 됩니다. 예. 그럼 그 지역이 이제 처인구하고 광주시 전역이거든요. 네, 네. 그렇게 따지면 한 70만 정도 인구가 됩니다. 그런데 70만 정도의 인구가 그동안에 74년도에 팔당댐이 준공이 되면서 그런 각종 규제로다가 얼룩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된 그 계획화된 도시를 만들지 못하고 있는 거죠. 예. 그런 측면에서 또 이번에 이런 경강선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그래서 처인구 시민들이나 또 우리 광주시 시민들이나 상당히 지금 기대를 하고 있고 뭐 안 되면 뭐 큰일 날 네. 정도의 그런 상황까지 가고 있는 것들은 그만큼 그동안에 너무 좀 간절했다. 그런 측면에서 이것이 또 우리가 추진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지금 그런 바람들을 문자로 많이 보내주고 예. 계신데요.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문자 샵 0999번 보내주시고요. 일단 여기서 노래를 한 곡 듣고 저희가 4부 이어가겠습니다. 방세한 시장님이 이 노래 하나 신청해 주셨어요. 이문세의 노래. 나는 행복한 사람. 이 노래. 제가 전달받았는데. 아닌가? 전달받았어요. 우리 방세한 시장님. 음원도 받았습니까? 네, 여기 주셔가지고 노래를 부르시는 건 아니고 일단 제가 틀어드리는 걸로. 아 깜짝 놀라셨군요. 한 소절 예, 하고 예. 싶으시면 이따 4부에 하셔도 됩니다. 일단은 요 노래 보내드리고요. 계속해서 여러분의 의견들도 샵0999번 보내주십시오. 잠시 후 4부 다시 옵니다. 네, 굿모닝 OBS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고요. 오늘은 두 시장님, 광주에서 방세환 시장님 그리고 용인특례시에서 이상일 시장님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 경강선 연장 이야기인데요. 저는 경강선 연장되면 출근 시간 진짜 많이 줄 것 같아요. 시장님들만 믿겠습니다. 문자도 왔고요. 용인, 광주 모두 나무도 많고 자연이 진짜 아름다운 곳입니다. 경강선 연장 꼭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응원의 문자도 많이 왔습니다. 네.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좀 이어가겠습니다. 예. 아, 우리 이상일 시장님이 달병 가셔서 지금 방세환 시장님이 상대적으로 지금 그 말씀 점유율이 조금 낮으시거든요. 그래서 이 4부는 우리 방 시장님께 먼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첫 질문. 그 아까 사업비 말씀하신 것 중에 1조 8천억 원 규모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광주 역세권 개발 계획 좀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먼저 말씀 부탁드릴게요. 예, 저희가 광주에는 4개 역이 있습니다. 이제 4개 광주역이 있고 이제 초월역, 곤지암역, 이제 삼동역 이렇게 4개 역이 이제 경강선만 깔려 있는 이제 여주까지 가는 노선 중에 이제 4개 역이 있는 거죠. 그 중에 이제 시내권에 있는 게 이제 바로 이제 광주역입니다. 그래 주변이 어떻게 보면 이제 중심지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곳에 이제 역세권 개발을 이제 1단계, 2단계, 3단계로 나눠서 하는데 그 1단계 중에 우리가 이제 그 산업, 상업 이렇게 용지를 좀 이렇게 합쳐서 한 48만 해배 정도에다가 이제 그 주요 어떤 편익 시설들을 이제 갖추게 되는데 그게 1조 8천억 정도 해서 그 컨소시엄을 거쳐져 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거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광주가 가장 전국 228개 지자체 중에서 가장 불행한 게 뭐냐면 웨딩홀이 하나 없다는 거예요. 진짜 창피한 얘기입니다, 이게. 그래서 그런 부분부터 다시 다 잡아나가려니까 네네. 이게 참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역세권 개발을 그쪽에다 좀 포커스를 맞춰서 좀 하자. 그래서 그 지역에는 이제 종합병원 또 최첨단 이제 암센터가 포함이 돼 있는 종합병원하고 그리고 이제 롯데 쇼핑몰하고 그리고 어린이 이제 그 실내 놀이터 같은 거 그리고 이제 컨벤션 센터 이런 컨벤션 홀이 없다 보니까 광주도 여러 단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라이온스, 로타리, 뭐 카네기 뭐 다 있는데 네네. 송년 행사다보다 어디서 살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실내
체육관을 빌려서 할 정도로 참 초라합니다. 그래서 컨벤션 홀을 한 2,000석 정도, 2,000회 정도 해가지고 컨벤션 홀을 깔고 그렇게 해서 주변에 또 이제 숙박시설, 숙박용지도 있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 역세권 중심으로 해서 좀 더 광주시가 좀 활력을 불어넣어야 되지 않느냐 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제 이번에 경강선 연장 과정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경강선 연장선을 놓고 보면 저희가 요즘엔 또 그 KTX도 지금 시험 운행을 하는 게 있어요. 저 지방에서 올라오는 것이. 예. 근데 결국은 그 철도가 지금 그 선로를 경강선을 주로 써야 되는 상황들이죠. 예.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가 지금 현재 경강선이 뭐 내량 가지고 이제 한 23분 대인가 이렇게 맞춰서 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출퇴근 시에는 포화가 상태가 돼서 지금 그런 그 양을 늘려달라든가 아니면 이제 시간을 좀 좁혀달라든가 네, 이런 네. 배차 출퇴근 간격을. 시간대만이라도 예, 근데 예, 그게 예. 사실은 또 철도 쪽에서도 이제 어려움을 좀 난색을 표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경강선 연장 사업이 본격화되고 이렇게 네. 되면 그만큼의 어떤 양수도 늘어날 거고 또 양수가 그대로 있다 하더라도 시간대가 더 단축이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네. 그 배차 간격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 어떤 출퇴근이 상당히 용이하게 된다. 저희가 40만 인구 중에 지금 20대, 30대, 40대 지금 그 이제 보너스 인구라고 인구 보너스라고 그러는 그 생산 인구가 한 41%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또 인구 40만 중에 등록된 자동차 수가 21만 대. 그러니까 출퇴근 시라든가 아이들 이제 그 픽업하는 시간대가 네. 그냥 꽉 포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죠. 이런 경강선 연장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은 말끔히 그 해소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 그 역세권 개발과 맞물려서 이런 경강선 사업은 반드시 또 빠른 시간에 좀 내년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드시 반영이 되고 예. 거기에 속도감을 좀 붙여서 좀 빠른 시간에 되면 그만큼 거기에 대한 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돼 있다. 네, 네. 그런 말씀으로 좀 드리겠습니다. 네. 요번 주 화요일이었죠. 요 얘기도 제가 좀 마저 같이 여쭤볼게요. 그 광주시에서 이제 최종 보고회도 있으셨는데 그때도 그럼 이런 얘기에 조금 더 주안점을 뒀던 포인트는 어떤 거 있으세요? 이제 아무래도 그 최종 보고회 때 이제 용인시, 광주시 그리고 이제 경기도 이제 철도 관계자들 예. 그래서 이제 그 용역사하고 해서 많은 논의들을 좀 했는데 지금 좀 전에 이제 이상일 시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어떤 비시값이라든가 예. 그런 사업성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어느 정도 정리가 된 것 같고 네. 다만 여기서 좀 더 논의됐던 내용은 이제 우리가 이제 철도 지하화 특별법도 올 1월달에 이제 제정이 되고 이런 과정 속에서 우리도 그 경기도에 이제 8개 358개 그 358제곱킬로미터죠. 그 정도 구간이 지금 이제 지하화에 대한 논의를 지금 좀 갖추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사실은 이제 이건 본질은 아니고 이제 건의사항이 되겠죠. 이제 예.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도 이제 경기도나 또 얘기들이 좀 있었고 그래서 예. 좀 더 좀 디테일한 그런 중요한 얘기들이 좀 있었다 이런 말씀도 좀 드리고 네. 상당히 고무적으로 이 정도면 충분히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영시킬 수 있는 그런 자격 요건은 충분히 다 갖췄다 이렇게 평을 좀 하고 마무리를 좀 지었습니다. 예. 그래서 네. 그 이상희 시장님, 그 아까도 말씀하셨잖아요. 그 윤석열 대통령 주재 민생 토론회에서 국가 철도망 5차 네. 철도망 구축 계획에 이게 포함이 돼야 된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게 그러면 언제 되는 겁니까 이게 결정이? 원래 국가철도망 계획은 5년에 한 번씩 수립이 됩니다. 예. 그래서 2021년 민선 7기 때 7월에 4차가 수립이 됐어요. 그럼 5년 뒤면 2026년 7월입니다. 그런데 네. 제가 취임 후에 첫 번째 기자회견이 한 열흘 뒤에 제가 열었는데요. 그때부터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 수립 시기를 앞당기자. 이 수도권은 지하철과 철도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좀 어차피 이 지하철 철도망을 개설하려면 계획 수립 시기부터 앞당겨야 한다. 네, 네. 계속 주장을 했고 2022년 10월에 대통령 만난 자리에서도 주장을 했고 국토교통부에 여러 차례 이야기해서 예. 결국은 1년 앞당기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6, 7월경에 예.
5차 철도망 계획이 수립이 됩니다. 그래서 그 준비를 지금 국토교통부가 하고 있고 예. 6월경부터 이제 철도망 계획 수립을 위한 예. 각 신청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강선 연장을 빨리 용역을 줬고 네. 지난 3월에 우리 방세한 신양마을체하고 협약을 했고 이번에 최종 보고에 마무리해서 이제 국토교통부로 이건 일반 철도 국가가 지원하는 일반 철도로 반영해달라고 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이 경강선 연장이 왜 중요하냐면요. 제가 이미 말씀드린 대로 수도권 내륙선이 4차에 반영이 됐어요. 예. 동탄에서 청주공항까지 이게 반영이 돼 있거든요. 예. 그러면 경강선을 경기 광주역에서 우리 용인 남사까지 연장을 하면 수도권 내륙선과 접속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청주공항에서 안성, 남사에서 경기 광주, 그다음에 광주 경강선을 타고 판교에 내리면 예. 신분당선을 타고 서울 강남 갈 수 있고 네, 예. 쭉 연결되네요. 네, 연결이 네. 쫙 됩니다. 그다음에 경기 광주역은 아까 방세영 시장님 말씀하신 대로 광주에서 또 수서까지 연결하는 계획이 있어요. 네, 2030년쯤 아마 잡고 계신데 그러면 우리 용인 남사에서 경강선을 타면 광주에서 수서까지도 이제 갈 수 있게 되고 이 월곶하고 판교선이 또 개통이 되면 경강선 타고 또 인천 쪽까지 갈 수 있어요. 네, 그래서 네. 국가의 인재들이 뭐 편하게 교통수단을 이용할 뿐 아니고 어떤 시민들도 어느 고장의 시민들도 교통 편의를 누릴 수 있다 이런 생각이기 때문에 경강선 연장은 꼭 중요합니다. 네. 근데 이런 문제를 제안을 하셨을 때 대통령실이나 국토부 뭐 입장이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저는 대통령께서 용인 특례시청에 지난 3월 25일 오셔서 네. 민생 토론회 할 때 대통령실과 계속 어떤 말씀을 해야 될지 조율을 하게 되잖아요. 사전에. 예, 그렇죠. 예. 이 경강선 연장에 대한 의지를 꼭 밝혀주시라는 요청을 했고 예. 그걸 또 수용을 해서 경강선 연장 적극 지원하겠다의 취지의 발언이 있었고 네. 또 특례시 특별법 제정 그다음 제 공약인 반도체 고속도로 또 반도체 고등학교 이거를 적극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밝혔고요. 반도체 네. 고등학교가 남사에 폐교된 남곡분교에 2026년 봄에 세워지게 됩니다. 교육부 네네. 중앙투자심사 통과가 됐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경강선이 연장돼야 학생들 교육에도 더욱 보탬이 되고 네. 남사 그쪽에 한숲시티라고 굉장히 큰 단지가 이미 조성돼 있고 많은 분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경강선 연장을 희망하는 분들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두 분 시장님들 얘기 들으니까 경기 남부권 더 발전하겠는데요. 부동산 보러 가야 되나 이런 문자도 있는데 판단은 직접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경강선 연장 얘기와 함께 조금 전에 아마 이상일 시장님이 언급해 주신 내용인 것 같은데 판교 5호선 얘기하셨던 거죠. 아까 연결되는 선. 요것도 지금 위례 3동선 요것도 지금 추진하고 계시고 광주시장님 요거 어떻게 되고 있나요? 좀 얘기해 주시죠. 예, 우선 그 위례 3동선을 이제 말씀드리면 그래서 저희가 이제 광주역뿐만이 아니고 이제 이게 광주역하고 삼동역하고 이제 거리라든가 그 사이즈가 좀 안 맞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좀 약간 어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측면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위례 3동선이 이제 추진이 되면서 네. 그것도 이제 성남시장님하고 또 얘기가 되어 신성진 시장님이랑 그래서 예. 지난번에 또 그 공동 건의문을 이제 성남시장님실에서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네네. 이제 속도감을 더 갖고 그래서 빨리 지금 현재 예타 중에 있는데 그 부분이 좀 빨리 정리가 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중요한 건 이제 국토부나 이제 대광위에서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이제 그 부분이 그 삼동역이 현재 그 경강선하고 위례 3동선하고는 이게 좀 약간 틀려요. 그 구간이 그래서 거기 이제 그 삼동역을 이제 설치하는데 거기서 이제 그러면 환승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환승 효과를 갖기 위해서는 이제 그 정도 근접할 수 있는 그런 지금 부분에 있어서는 좀 실시 계획을 통해서 실시 설계를 통해서 지금 마무리를 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는 네. 그러나 지금 상당히 잘
진행이 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 판교 5호선 지금 8호선 연장 관련해서는 지금 성남 부분에서 이제 비시값이 안 나와서 지금은 좀 내려놓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 시간대에 또 경기도에서 그러면 저 경기도 광역철도망은 어쩌습니까? 그래서 경전철 제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제2차 경기도 이제 광역철도망 계획에다 이제 반영을 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경기도하고 지금 작업을 하고 있고 8호선 연장하는 거는 저희가 성남시에서 보면 분당에서 그 신현동, 능평동 이렇게 넘어오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게 지금 그 8호선 연장은 신현동까지만 돼 있는 거고 네. 이번에 경전철을 끌어오면 판교에서 능평동까지 끌어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오히려 더 그런 어떤 그 광역철도망이 이번에 또 광주시한테는 좋을 수 있다. 네, 그래서 그 네.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적극적으로 좀 정리를 해나가고 있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요. 지금 저희가 이제 오포의 신현 능평이 이제 포화 상태가 되는 부분들이 거기에 인구가 이제 늘어나는 부분도 있지만 이번에 57호선이 이제 그 용인에 이제 그 포곡 그 모현 이렇게 해서 쭉 빠지는 게 이게 연결이 돼 있어요. 네. 되다 보니까 이게 넘어오는 거죠. 네? 네, 도로망. 네, 도로망. 도로망 쪽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더 포화 상태를 이루는 게 이게 도로라는 건 이제 단속 통관 차량도 다 포함을 시켜야 되잖아요. 네, 이제.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더 어필을 해서 그래서 이제 그 광역철도망 계획에 반드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준비를 다 경기도하고 잘 협의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인구가 많아지고 길이 막히다 보니 이제 이런 선들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요. 예, 네. 이상진 시장님께 요 문제 여쭤볼게요. 그 최근에 경기 남부 광역철도 노선안이 도출돼서 네, 시장님들끼리 뭐 합의문을 만들었다.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네, 이 문제는 이제 지하철 3호선 수서에서 원래 네. 민선 7기 때 성남, 용인, 수지, 수원, 광교 쪽까지 연결하는 이 방안이 추진됐는데 네. 수원하고 성남 쪽에서 지하철 3호선 차량을 그대로 연결하니까 한 10량짜리 지하철이 이어지니까 차량 기지가 굉장히 중요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 면적도 커야 되는데 수원이나 용인이나 차량 기지 내놓기 좀 어려운 점이 있어서 사실 거의 무산되는 상황이었는데 저희가 취임한 이후에 지금 화성시가 면적이 서울의 1.4배나 되고 네. 인구가 많이 늘어나서 지금 100만이 돌파했습니다. 그렇죠. 용인은 지금 110만 돌파했고요. 예. 그래서 화성 정명근 시장께 이 지하철 3호선 연장을 공동으로 추진하자. 그러면 화성에서 차량 기지를 좀 내놓을 수 있지 않느냐. 그리고 나머지 3개 도시가 또 좀 지원을 하겠다 해서 4개 도시가 공동 용역을 줬습니다. 그래서 네. 사실 우리 경기 광주하고 우리 용인이 또 공동 용역 줬듯이 이렇게 사실 가까이 있는 이웃 도시끼리 네. 지금 협치하는 협업 모델을 하고 있는데요. 시민들을 4개 위해서. 도시 예. 용역을 줬습니다. 그래서 지하철 3호선을 단순히 연장하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비용 대 편익 비시값이 0.7 정도 나왔고 네네. 대안으로 서울 잠실 운동장에서 수서, 성남 판교, 네. 우리 용인 수지에 이제 신봉동, 성복동, 그다음 수원 광교에서 하성 봉담까지 4칸 정도의 경량전철로 연결하는 경기 이제 남부 네. 소위 이제 광역철도망으로 이렇게 할 경우에는 비시값이 1.2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4개 도시 시장들이 이 노선을 추진하자 이렇게 했고 시민들 반응은 이게 훨씬 타당하지 않느냐 이런 반응으로 알고 있고요. 네네. 왜 그러냐면 잠실 운동장에 접속을 하면 지하철 2호선과 9호선을 탈 수가 있어요. 그렇죠. 맞아요. 그러면 김포공항까지 갈 수 있어요. 네. 그리고 역시 수서의 역을 세우기 때문에 지하철 3호선 연장 효과는 그대로 있어요. 예. 그다음에 수서에서는 SRT, GTX-A, 수인 분당선 다 맞아요. 갈아탈 수 있죠. 맞아요. 그러니까 교통 연계 효과가 훨씬 크고 사업비는 지금 추정컨대 용역 결과 3조 원 정도 덜 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수서에서 3호선을 연장하는 안보다 사업비는 한 62%밖에 안 들고 운영비도 3호선 연장하는 것보다 42%밖에 안 드는 그래서 상당히 타당성이 높게 나와서 네. 4개 시장들이
이걸로 하기로 했고요. 제가 6월 5일 국토교통부 교통담당 2차관님 만나서 또 이 이야기도 할 겁니다. 네. 물론 경강선 연장 또 이야기하겠지만. 그럼요. 직접 그래서 제안하셨으니까요. 네, 네, 예, 예. 네,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기로 했습니다. 사실 예전에 이재준 시장님도 그렇고 신상진 시장님도 그렇고 이런 지하철 연장 얘기 몇 번 하셨는데 네. 이제 이렇게 좀 의견이 모아진 네, 거네요. 그렇습니다. 경기 남부 광역 철도 노선안 얘기까지 나눠봤습니다. 와, 두 시장님과 함께 얘기 나누다 보니까 시간 정말 금방 갔는데요. 많은 분들이 진짜 경기 남부권 교통이 조금 더 좋아졌으면 좋겠어요.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의견을 주고 계시거든요. 시장님들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7612번님 네. 두 시장님 말씀 들으니까 용인 광주로 이사 가고 싶어요. 가시면 돼요. 요즘에 살기 좋은 네. 지역의 교통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이제 나들이 가기 좋은 계절이잖아요. 두 시장님께서 간단하게 한 곳 정도씩만 추천해 주시면 어떤 곳 있을까요? 광주 요즘 어디 가면 좋아요? 광주가 어떻게 보면 이제 자연이 살아 숨쉬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이제 65%가 이제 산림으로 돼 있고 그러다 보니 근데 이제 호국성지라고 하는 이제 남한산성 있지 않습니까? 이제 예. 봄에는 벚꽃이 만발하고 여름엔 푸르름이 있고 또 가을에는 이제 단풍이 아주 절정을 아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남한산성이라든가 천지남 계곡이라든가 또 이제 저희는 그 수변구역이라든가 이쪽 지역에 그 태촌이나 남정면 지역에 그 습지 같은 네. 그런 그 공원 형식이죠. 습지 공원을 이제 네 개를 지금 준비를 생태공원 같은 곳 생태 말씀하시는 이제 거죠? 생태 습지 공원이죠. 예, 그래서 예, 예. 그렇게 해가지고 정지 생태 습지 공원, 광주 인공 습지 공원 또 그리고 이제 팔당 물안개 공원이 이제 남정면 귀열이에 있는데 아주 요새 각광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네. 이제 그 부분은 다시 좀 더 보완을 해서 지금 설계를 해서 좀 더 시민들에게 편익을 제공해 드리려고 지금 하고 있고 또 우리는 지금 공원 특례 사업 관련해서 중앙공원, 쌍용공원, 이제 송정공원이 지금 착공에 들어가서 지금 그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 안에 또 요즘은 이제 보니까 또 어느 이제 지자체든 그 황토길이 이렇게 또 유명하더라고요. 진짜 제가 얘기 많이 하셨어요. 네, 다들 그래서 하시더라고요. 페이스북에 저도 이제 그 우리 이제 지자체장님들하고 이제 같이 예. 이제 페이스북으로 이제 공유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황토길 조성했다고 거가 맨발로 다니시는 게 많아요. 요즘 유행이더라고요. 저희도 그래서 거기에 그래서 팔당 물안개 공원이라든가 네. 중앙공원이라든가 네, 쌍용공원이라든가 이런데 나도 이제 황토길이 이제 그 황토길도 이제 습식이 있고 건식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거 잘 조성해서 시민들에게 어떤 그런 건강 증진이라든가 또 그런 또 자연과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그 자연을 마음껏 느낄 수 있는 네. 그런 도시들도 많이 그런 곳들이 많이 있다. 네. 예. 그래서 광주를 찾아주시면 상당히 참 이게 사는 느낌이 든다. 네. 좋은 공기, 맑은 공기 마음껏 마시고 갈 수 갈 수 있다.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이상희 시장님도 네, 간단하게 얘기해 주신다면. 용인하면 에버랜드 민속촌 그러지만 네. 좋은 곳이 또 다른 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초인구에 용인에 자연 휴양림이 있는데요. 네. 정말 많은 분들이 찾고 계십니다. 그 짚라인도 이용할 수 있고 행글라이더, 캠핑 네. 시설 시설 다 있고요. 휴식 시설 있고 굉장히 살림이 좋고 또 산책길도 잘 조성이 돼 있으니까 자연 휴양림 찾아보시고요. 네네. 또 우리 온삼에는 농촌 테마파크가 아주 잘 조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봤어요. 다른 고장에서도 벤치마킹도 많이 오는데 예. 주말에 가면 참으로 많은 분들이 찾아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두 곳을 먼저 추천하고 싶고 네. 5월 25일 이제 돌아오는 토요일에 그 다문화 가정 축제를 합니다. 위아 패밀리라는 네. 이름으로 서로 이제 다 이해하고 따뜻한 생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 시청 광장이 또 굉장히 잘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네. 시청 광장에서 다문화를 위한 축제를 하고 여러 나라의 전통 의상 또 문화를 엿볼 수 있는 그런 축제가 열립니다. 예. 네, 제가 알겠습니다. 광고 조금만 더 네, 한 30초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진짜 없어요. 오늘 우리 이제 6월 14일부터 예. 벌로 수정하는 그 태촌 토마토 축제가 이제 열리고 너무 있어요. 유명하죠. 근데 이제 지난번에 네. 말씀해 주셨던 예, 그리고 예. 이제 더 중요한 거는 7월 16일부터 20일까지 세계 그 관악 올림픽이라 그러는 네. 그 세계 관악 컨퍼런스가 이제 광주에서 우리나라 최초로 열리게 돼 있습니다. 거기는 이제 전야제도 이제 뭐 그 상군 의장대, 군악대, 미팔군 군악대, 미 해군 군악대도 들어오고 네네. 그렇게 해서 퍼레이드까지 또 블랙 이글스까지 그 항공 쇼까지 하고 그렇게 해서 아주 풍성한 아주 푸짐한 그런
그런 그 공연이라고 그래야죠. 그런 네. 쇼. 네. 그 세계 관악 컨퍼런스를 준비하고 있으니까 좀 많이들 찾아오셔서 네. 세계 유명 연주인들의 아주 멋진 공연을 좀 많이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눈호강할 수 있고. 이상일 시장님께도 30초 드리겠습니다. 아, 네. 추가로 말씀드리면 용인 6월 28일부터 거의 한 달가량 전통과 권위의 제42회 대한민국 연극제가 열립니다. 이순재 선생께서 네. 명예대회장, 제가 대회장 맡고 각 시군에서 예선 통과한 16개 팀이 본선에 오르고요. 이에 맞춰서 제 아이디어였지만 전국 대학생 연극제 제1회 용인에서 개최를 합니다. 네. 48개 대학팀이 신청을 했는데요. 앞으로 대학 연극제는 매년 용인에서 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세계 관악 컨퍼런스 보러 가고 토마토 축제 가러 광주로 가고 용인에는 연극 축제 보러 가고 그밖에 뭐 휴양림도 많습니다. 오늘 두 시장님 우리 방세환 시장님, 이상일 시장님 함께했고요. 간간히 꼭 뵀으면 좋겠습니다. 네, 초대해 주십시오. 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희도 여기서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많은 의견 주신 분들, 우리 청취자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잠시 후 9시부터는 배즈 프로듀스의 모닝 브레이크였습니다. 쭉 함께해 주십시오. 네, 지금까지 작가 변진솔, 안정우, 보이는 라디오의 박진희, 저는 최진만 저는 이유나였습니다. 고맙습니다.